네, 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서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프로그램은 수목 드라마 내가 가장 예뻤을 때입니다. 조용한 도예 공방 안 열심히 도자기를 빚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서는 한 남자. 그의 등장으로 공기의 온도가 묘하게 바뀌는데요. 너무 약해 보여. 이렇게 가는 발로 어떻게 걸어 다니고 어떻게 살아왔어? 뭐야 이러려고 온 거였어? 그때 두 사람의 은밀한 정적을 깨는 한 소년.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그대로 도망가 버린다. 화나. 따라가서 뭐 하려고? 설명이라도 해야죠. 우리가 왜? 불륜이야? 미성년자야? 키스하지 마요. 다른 사람이랑 손도 잡지 말고 누구하고도 앉지 마요. 화나. 엇갈린 운명 속에 갇힌 안타까운 세 남녀의 이야기. 내가 가장 예뻤을 때입니다. 이들의 가슴 아픈 만남은 2013년 여름 시작됩니다. 이제 니들도 교장 선생님 생겼다. 교생 선생님의 등장에 흔들리는 19소년의 눈빛. 축축한 등굣길을 가슴 떨리는 꽃길로 바꿔준 사람이 선생님으로 소년의 앞에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오예지입니다. 오이지 아니에요. 수업이 끝난 예지의 어깨 위로 몸집보다 3배는 큰 우비가 걸쳐지고. 우리 반? 고마워 학생. 오늘만 입고 돌려줄게. 저 환이에요. 제 이름이요. 환이라고요. 서환. 아, 연구 수업 뭘로 할지 정했어요? 세라믹도 괜찮을까요? 가마도 필요하고 복잡할 것 같은데. 이 동네에 공방이 많잖아요. 대여도 한다니까 알아보려고요. 아, 그럼 환이랑 얘기해보든가. 환이네 아버님 도에 가시거든요. 먼저 가요. 고급 정보를 내일 뵐게요. 입수한 예지. 그 길로 환의 집에 찾아갑니다. 아버지. 네가 권한 선생님 아들이었어? 네. 선생님 저 선생님 진짜 광팬이에요. 선생님 저 선생님 뵙는지도 모르고 저 빈손으로 와가지고. 가마가 필요하시다고. 네. 아니 갑자기 분위기 팬미팅? 제자의 아버지가 평소 존경하던 도예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잘해봐요. 필요한 건 뭐든지 다 써도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연구 수업도 해결되고 한시름 놓았겠다. 본격적으로 덕질에 시동 걸어보려던 그때. 사실이에요? 나이스 캐치! 그릇 사러 온 손님? 아니면 문화생? 치고는 좀 어설픈 것 같고. 그럼 댁은 누군데요? 누군데 남의 공방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요? 형? 형? 다짜고짜 환을 끌어안는 이 사람. 환의 형 서진 되시겠습니다. 아니 군대 가 있는 내내 연락 한 번 없고 휴가 나와도 서울에만 있다 가더니 이제 우리가 형 제대한 것도 몰라야겠어? 난 이만 가볼게. 내일 학교에서 보자.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아니. 오랜만에 가족들 모인 것 같은데 난 다음에. 그냥 가시면 제가 더 미움받아요. 진은 능숙한 멘트로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러나 예지는 어쩐지 따뜻한 가족 식사 자리가 어색하기만 한데요. 사실 예지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뭐지? 빚쟁인가? 학부형들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학교가 떠나가라 소리 지르는 이 여자.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얘기해요. 알고 보니 예지의 고모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학교 때 왕따 만든 걸로는 모자라? 이젠 직장까지 알려주려고? 죽은 사람도 있어!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사람 죽이고 멀쩡한 년도 있고 차라리 날 고원을 버리지 그랬어. 쌤!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평생 내 곁에서 살아. 우리 식구 다 같이 빠져있는 지옥인데 혼자 빠져나가게? 어린 시절 끔찍한 아빠의 죽음을 경험하고 엄마로부터도 버림받았던 예지. 절대로 엄마 찾지 마라. 네가 엄마 찾으면 엄마 죽어야 돼. 그 이후 정보 칠대 하나 없이 고모 밑에서 구박대기로 자란 거죠. 졸업하면 이거나 맡아. 고시원 총무가 딱 네 길이야. 막말에 뺨까지 때린 고모가 준 상처보다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큰데요. 그만둬야 한다는 겁니다. 화는 그런 예지에게 솔깃한 제안을 던집니다. 저 땡땡이 칠래요? 자신이 우울할 때면 찾아가던 혼자만의 장소에 그녀를 데리고 온 건데요.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아? 그 여자 누구냐? 왜 그러는 거냐?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잊어버렸어요. 작지만 진심 어린 위로 속에서 꾹 참아내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우는 거예요? 근데 위로를 너무 가까이서 하는 거 아니야? 순간 환의 마음을 알아챈 예지. 성큼 다가온 그의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그만 가자. 많이 잡은 거 같은데.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교장실로 불려갈 줄 알았는데 아직은 호출이 없어. 생각보다 소문도 많이 안 난 것 같으니까 당분간 경과를 지켜보자고. 큰 소란에 비해 평탄한 하루를 보낸 예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아이고 별일 없었죠. 환희 학생이 친구들하고 얼마나 애를 쓰든지. 네? 비밀로 좀 해줘. 부탁할게. 야, 너가 빈말해서 비밀로 하라는 거야, 알지? 어제 있었던 예지쌤 일 있잖아. 예지를 지키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분주하게 뛰어다닌 환. 오 뭐야 그런 거였어? 아니, 감동. 이런 동생에게 질세라 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지에게 다가갑니다. 어디 가려고요? 내가 그쪽을 어떻게 믿고. 믿으라고는 안 했는데 어디 좀 가자는 거지.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쑥쑥 콩콩콩콩. 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한테 해끼치는 사람 용서해주지 마요. 사실 진도 예지의 복잡한 가정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야! 남자 후리고 다니러 안 들어온 거야? 얘가 어떤 계집애인지 알고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댁도 얼굴만 반반하면 그냥 넘어가는 속 없는 놈들 중에 하나인가? 말씀이 좀 무례하시네요. 가세요. 야! 오해지! 내려! 안 내려? 너 어디 가? 야! 한희 형님 같은 사람 처음 봐요. 진, 내 이름 진입니다. 환희 형님이 아니라.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커다란 달을 조명 삼아 깊어지는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책임질 거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마. 환은 형에게 강한 경고를 날리는데요. 책임지겠다면 지금 네 인생의 주요 테마는 여자가 아니라 대학이야. 철없는 맘 접고 형 사람으로 대해. 나이를 무기로 동생에게 비수를 꽂아버리는 진. 형은
언제나 비겁해. 어리다고 찍어 누르면 이번에도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네가 어린 건 사실 아니야. 한 여자를 사이에 둔 형제의 신경전은 치열한 난투극으로 돌변하게 되고 그만두지 못해! 아버지! 아버지! 결국 아버지가 중재에 나섭니다. 하나, 네. 네가 품은 첫 마음 너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해. 더 사랑하면 그 사람 내 거 아니어도 이 세상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감사한 그런 날이 와. 쌤을 너무 일찍 만났어요. 그게 기쁜데 그게 또 원망스러워요.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사랑을 형에게 양보하기로 결심하는 환. 그리고 저하고 어디 좀 가실 때가 있는데. 이 레일은 단선이거든요. 시작점으로 돌아가려면 저 끝에서 회차를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는 쌤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슬프지도 않고 그렇게 사실 수도 있어요. 저희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혼자 얘기하지 않을게. 우리한테 와줘요. 환은 행복해하는 예지를 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합니다. 아름다운 행복입니다. 더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예지와 진. 신랑 서진과 신부 오예진은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키스를 하는 그 순간 환은 겨우 다잡은 마음에 다시 불길이 타오릅니다. 과연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대로 영원히 해피엔딩일까요? 도마위의 TV에서 들여다봅니다. 다양한 소재의 장르물이 안방극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정통 멜로 드라마죠.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첫 인상은 굉장히 수채화 같은 뭔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드라마로 봤고요. 극 초반에는 마치 동화 마을에서 펼쳐지는 동화 이야기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지의 고모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악독한 고모잖아요. 너 돈이나 있어? 내가 너 선생질 못한다고 했다. 졸업반이에요. 선생은 못해도 일자리는 구할 수 있어요. 딴 데 가면 내가 깽판 못 놀 줄 알고? 해보세요. 뭐? 나야 오빠! 갈등 구조가 뭔가 이제 극을 좀 다른 식으로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형제 간의 갈등이 또 더해지면서 스토리 플롯이 있다는 것이 재미 포인트 같고요. 아쉬운 점은 느린 전개 그리고 뭔가 뻔한 캐릭터 이 부분을 좀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모름지기 멜로드라마라 함은 처음에 볼 때 굉장히 설레고 그러다 이제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이 전개를 알매도 불구하고 막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다가 끝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아 그래도 잘 됐구나 이런 이제 어떤 감정의 흐름이 있는데 이 캐릭터에 몰입해서 좀 설레기에도 뭔가 조금 아쉽고 주인공들의 과거 이야기를 보면서 또 가슴 아파하기에도 또 몰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고모가 나타나서 할 때 막 함께 분노하기에도 고모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약간 자꾸 물음표가 붙다 보니까 이게 좀 몰입이 좀 힘들더라고요. 처음 딱 봤을 때는 이 드라마의 배경이 양평이거든요. 양평이라는 어떤 그런 지역적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런 전원적인 느낌이 따뜻하게 보였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고전적인 감성을 담은 드라마다 이런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멜로 드라마인 만큼 그게 중심은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우러나는 어떤 마음을 탐구하는 드라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좋은 점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오해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나와 있지만 조카를 돌려주셨으면 해서요. 아드님이 데려갔거든요. 조카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제가 엄마입니다. 입양했거든요. 보시면 조기 수습이 필요하다는 거 절감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싫어할 일인가? 저렇게까지 와서 이렇게 예지의 앞날을 방해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고모라는 인물 자체는 그냥 이 극에서 어떤 갈등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장치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매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고모가 와서 약간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을 이제 이 예지와 예지를 둘러싼 두 남자들이 풀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오랜만에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집중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그 멜로 드라마잖아요. 보면서 계속 이제 사랑과 진실이라든지 사랑과 야망, 모래성 이런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에 그런 정통 멜로 드라마의 감성을 확실히 떠올리게 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고요. 하지만 이제 보다 보면 인물을 시련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상황 묘사들을 굉장히 좀 개연성 없이 자기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설정들이 반복이 되니까 너무 옛날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해서 좀 시청자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네, 내가 가장 예뻤을 때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두 형제를 소재로 삼각관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금기된 사랑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극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기된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 허구의 이야기에서는 도덕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탐구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다루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편적인 소재를 어떻게 독창적으로 다루는가가 각 드라마의 어떤 성패를 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감정을 묘사하는 방식이 약간 단선적이다 보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 자체도 약간 단조롭게 보여집니다. 갑자기 이제 뭐 진이 이 예지에게 접근을 해서 갑자기 키스를 하게 되면은 그 우연히 또 환이 들어오다가 그걸 봐요. 그래서 놀라서 도자기를 깨트려요. 뛰어나가고 하나. 이런 장면들 속에서 약간 이 드라마가 새롭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과거에 했던 클리셰들을 자꾸 반복한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한 여자를 두 형제가 좋아한다는 것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약간 어떤 민감한 점은 있으므로 그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장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이 드라마의 한계점으로 여겨져요. 저는 이 설정 자체가 그 형제의 성격을 완전히 이렇게 상반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제 동생 서왕 같은 경우는 키자리 아저씨 같은 그런 챙겨주는 스타일, 그리고 마음은 표현 못하는, 그리고 서진 같은 경우는 진짜 직진, 그리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충동적이고 이런 그 캐릭터 설정을 놓고 둘이 또 하는 대사도 거기에 맞춰서 잘 표현을 했어요. 쌤한테 형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안 어울려. 예지한테는 지켜줄 어른 남자가 필요해. 너 따위 어린애가 아니라. 이런 대사는 사실 캐릭터에 맞고 또 그게 부딪힐 때 나오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서 전 이런 부분의 설정은 나쁘지 않았다. 이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점 중에 하나다. 멜로 드라마에서 삼각관계라는 거를 자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삼각관계에서 그 꼭지점의 양편에 선 인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른 성향을 가지고 그 꼭지점에 있는 인물의 어떤 딜레마를 유도하는, 그래서 나의 욕망을 깨닫게 되는, 자의 내면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삼각관계가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꼭지점에 있는 오예지의 욕망이 너무 모호하고 굉장히 자신조차 그 욕망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설정이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두 형제가 이제 오예지에게 처음으로 반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잎을 쓰고 가는 예지에게 첫눈에 반하고, 그리고 이제 서진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의 공방에 있는 그 예지의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반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지는 늘 두 형제에게 어떤 발견의 대상이고 두 남성들의 어떤 시선에 갇혀있는 그 욕망의 대상으로만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설정 자체가 어떤 이야기의 생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진부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는 극을 이끌어가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의 삼각관계 속 인물, 배우 임수양,
하석진, 지수 씨가 열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세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드라마 자체가 동화 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순수한 분위기를 살리는 그 서한이 저는 좋았어요. 서한의 느낌이 좀 그윽하기도 하고 좀 담담하고 좀 슴슴한 그냥 평양냉면식의 그런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그래도 뭔가 살리려는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다. 형이 자꾸 느끼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올 때 그다음 서한이 나오면서 좀 더 담백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 좋았고요. 앞으로의 행보가 좀 흥미진진하다가 느껴지는 것은 서진이라는 인물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와 또 자기 혐오로 이어진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예지에게 접근할 때도 분명히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사람은 상처만 주는 존재고 자연만이 인간을 위로해. 이런 대사를 하는데 이게 추후에 이 서진이라는 인물이 얼마든지 다른 인물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이제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복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각관계에서 어떤 좀 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서진이라는 인물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인물의 행보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오해지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독자적인 캐릭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역시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예지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조차도 시청자가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해에서 이 예지랑 진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좋아서 허락한 게 아니란 거 알아. 아니에요. 처음부터 서진이란 남자가 신경 쓰였고 결국 좋아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캐릭터가 약간 흐릿하다는 인상이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저는 오예지 캐릭터가 돋보였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오예지가 없으면 이 드라마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럼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헷갈려 하면서 또 이 여자를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과거의 엄마를 또 생각할 때는 굉장히 슬픈 여인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모하고 다툴 때는 또 악에 바친 그런 감정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임수양 씨가 이 오예지라는 캐릭터를 정말 잘 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에 눈여겨볼 만한 캐릭터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오지영 캐릭터가 그러니까 예지의 고모죠. 좀 특이한 지점이 보통 가족들이 다 악독한 경우가 있는데 예지의 고모부와 사촌 동생은 착해요. 어디가? 어머, 좀 그만 좀 하라니까. 언니 전화해, 알았지? 근데 고모는 너무 악독해요. 너무 튈 정도로 악독해서 그래서 눈에 띄어요. 전반적으로 사실 갈등 구조가 좀 확 튀는 게 없는데 이 고모만 나오면 심장이 뛰게 만들어서 고모가 없다면 이거 되게 심심한 드라마가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캐릭터를 중요 캐릭터로 뽑았습니다. 저는 서진과 서한의 엄마인 김연자가 그래도 흥미로운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드라마에는 어머니는 사실 크게 두 유형인데 하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그런 어머니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자식들을 버리고 가면 돌아보지 않는 그런 엄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김연자라는 인물은 이 두 유형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중간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면적인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1회에 이제 서환이 김치를 가지고 엄마를 찾아간 장면이 있어요. 넌 연락도 없이 일하는 중이야. 다음부터 미리 연락하고 와. 주말에 내려갈게. 굉장히 냉정하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자신 남자친구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찾아오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냉정한 엄마처럼 보이지만 환이 오예지를 성희롱한 동급생과 싸움을 벌여서 징계를 받게 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는 나서서 합의를 주도하고 뭐야? 엄마가 없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다 깡패 새끼로 자라는 거야. 3천. 뭐 돈이면 다야? 돈이면 다냐고? 1억. 더 이상은 안 돼. 우린 재판 가도 상관없어. 몰카랑 쌈박질이랑 뭐가 더 잘못인지 붙어보자고. 원인 제공은 대개 아들이잖아. 이 자식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는 현장에 있던 애들이 증언해 줄 거야. 한 푼도 못 받고
법정에서 개망신 당할래? 아니면 억 받고 정리할까? 아 꺼지라고! 변호사들이랑 얘기하시죠. 잔소리하지 마. 내 새끼들 안 당하고 살게 하려고 돈 버는 거니까. 잘했어. 간만에 엄마 노릇 좀 하던데. 그러면서 약간 어머니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단순히 어머니라는 역할에 갇혀있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약간 인상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지와 서진이 결혼하게 되면서 그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그게 갈등 구도가 본격화되는 만큼 앞으로의 시청 포인트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서원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으니까 예전에 형에게 밀려서 자신의 어떤 마음과 그 그릇의 크기에 비해서 펼칠 수 없었던 것들이 많잖아요. 자기 사랑을 위해서. 난 이렇게 멋진 남자였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예지 역시도 이제 대놓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이 오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면 네.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제일 기대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통 멜로를 표방하지만 두 형제들의 사랑에만 치중을 하고 가장 중요한 여주인공의 어떤 심리와 욕망에는 커다란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오예지가 자신을 둘러싼 어떤 사회적인 금기 같은 것들 그 억압을 뚫고 어떻게 욕망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만 좀 잘 설득력 있게 그려진다면 이제 멜로드라마로서의 어떤 장르에도 좀 충실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예지의 행동의 변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시청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두 형제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각 인물의 행동에 설득력을 더해서 정통 멜로 드라마로서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